안녕하세요. 제이스카의 영찬쌤입니다. 오늘은 고1 과학 4단원의 세 번째 시간, 환경 변화의 영향과 인간의 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인간이 노력할 건 없어요. 그냥 인간이 활동을 안 하면 돼요. 인간이 활동을 하는 순간 이제 환경에 가장 큰 악영향으로 보통 가기 때문에 인간이 노력할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 활동 자체를 안 하면 되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 인간이 이제 노력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지구 곳곳에서 현재 이제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기후 변화 되게 크게 있기는 하죠. 일단 여름에 너무 더워요. 이렇게까지 기온이 높았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최근 몇 년 동안 되게 기온이 높죠. 이런 이제 기상이변, 보통 지난 30년간의 평균에 비해서 현재 좀 되게 다른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걸 이제 기상이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 요즘에 기상이변이 좀 많이 나타나기도 하죠. 해수면의 높이도 그렇고, 해수의 온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 동해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조경수역이라 그래서 고등어도 많이 잡히고 오징어도 많이 잡히고 난류성과 한류성 어종이 되게 다양하게 잘 잡혔는데, 요즘에는 한류성 어종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문제죠, 문제. 자, 일단 날씨가 뭔지 좀 봅시다. 날씨는 이제 그날그날,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그 상태를 얘기해요. 오늘의 비, 구름, 바람, 기온 상태, 이런 게 이제 날씨. 내일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이런 하루하루에 대한 걸 이제 날씨라고 얘기하고, 그런 날씨를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기간, 해마다로 보든지 아니면 여름이라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사계절을 기준으로 보든지, 이런 이제 평균적으로 되풀이되는, 평균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그런 그 날씨 상태, 대기 상태의 날씨 상태를 이제 우리가 기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기후가 물론 계속 똑같지는 않아요.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기후는 변해요. 왜냐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지구의 상태도 변하고,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라든지 20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기후는 변화는 하는데, 그 기후의 변화가 간격이 너무 짧아지는 거예요. 요즘에 기상이변, 그러니까 기상현상이 달라지는 것도 강도도 세지고 그 간격도 엄청 짧아지고 하면서 기상이변과 기후변화가 짧은 간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죠, 지금 현재.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변하는 걸 어떻게 아느냐.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기록을 할 수 있고, 그 기록이 지금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상태고, 그 기록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믿을 수 있는 정보의 형태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확인이 되니까 그 기후 변화 또는 기상 이변 같은 거를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그런 기록이 되지 않았을 때, 즉 오랜 기간에 걸쳐서 변하는 거기 때문에 1000년 전, 2000년 전, 신생대, 고생대, 중생대 이때 기후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후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는 방법을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그걸 이제 확인을 보통 하는데, 그게 이제 이런 거죠. 나이테 분석이나 퇴저감 화석 연구, 그 다음에 극지방의 빙하 코어 분석, 요거 제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석 연구가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이 쓰는 퇴저감과 화석 연구를. 나이테 분석은 그렇게까지 긴 기간을 볼 수는 없고,
그래도 날이 따뜻했는지 추웠는지 정도는 알 수 있는 게 이제 나이테 분석이다 라는 거예요. 극지방의 빙하코어는 여러분 좀 알아두긴 해야 돼요. 이거 지구과학 1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빙하코어 요거는 좀 잘 알아둬야 되는데 빙하를 이루는 물 속의 산소 동위 원소를 우리가 봅니다. 산소 동위 원소를 우리가 이제 빙하 코어 속에서 이거 요거를 좀 많이 체크를 해요. 첫 번째라기보다 그냥 요거 많이 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공기방울을 보기도 하는데 일단은 빙하를 이루는 물 속에 산소 동위 원소를 제일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산소는 산소 16자리가 있고 산소 18자리가 있어요. 산소 18자리가 동위 원소예요. 근데 요 18자리는 질량이 좀 커요. 즉 무겁죠. 그러니까 실은 요 증발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H2O 물일 때 산소 16자리랑 산소 18자리 중에 얘는 증발이 잘 안 된다. 근데 이렇죠. 날이 따뜻하면 또 증발이 잘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증발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증발이 잘 되니까 수증기 속에 산소 18자리가 많아지지. 수증기 속에 산소 18자리가 많아지고 요 산소 18자리로 인해서 남극의 남극에 요걸로 된 비가 내려요. 즉 날이 따뜻하면요 빙하 속 산소 18자리가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날이 따뜻하면 남극 대륙의 이제 빙하 코어 속에 빙하를 이루는 물 속에 산소 동위 원소의 양이 증가한다. 요게 이제 요 빙하 코어 분석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날이 따뜻했냐 추웠냐를 요걸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 빙하도 이제 층을 이루는데 그 빙하를 이루는 층들이 층 사이사이에 이제 산소의 양을 보고 날이 따뜻했다가 추워졌다가 또 따뜻해졌다가 추워졌다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구는 빙하기로 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해요. 빙하기로 가는 추세인데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기로 못 가고 있는 거죠. 날이 오히려 더워지고 있어요.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빙하 코어를 보는 거고, 화석의 연구는 보통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시상 화석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는 건데, 어떤 거냐면 이제 더운 환경에서 잘 자라는 식물 또는 이제 추운 환경에서 잘 자라는 식물들의 양을 비교를 하는 거죠. 화석 퇴적되어 있는 화석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보는 게 이제 고생대 이제 고사리가 많았다. 고사리 화석이 많이 발견이 된다. 즉 고생대는 날이 따뜻했다. 뭐 요런 것들 이제 우리가 과거의 기후를 볼 수 있는 거겠죠. 요거 중요하니까 요거 좀 체크해 두시고요. 지구 온난화. 현재 지구 표면의 온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 지구 온난화를 얘기하기 이전에 일단은 온실 효과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온실 효과는 원래는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를 높게 유지, 즉 물이 물로 존재할 수 있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적당한 온도를 유지시켜 주는 게 이제 온실 효과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요 기체들을 잘 알아둬야 되는데 이거 물 수증기가 있다라는 거, 이거 별표 수증기, 이산화탄소, 이거는 많이들 알겠지만 수증기도 온실기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뭐 메테인 같은 경우 CH4, 물, 이산화탄소, 메테인이 이제 온실기체인데 이 온실기체의 양이 늘어요. 그러니까 수증기 같은 경우는 많이 늘어나지, 수증기는 괜찮은데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산화탄소는 지구에 이산화탄소는 그러니까 탄소죠. 탄소는 직권에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직권에 가장 많아야 되는 이산화탄소가 자꾸 대기로 가. 우리가 이제 화석 연료를 쓰고 하면서 대기로 자꾸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의 양이 늘어나니까 온실 효과가 세져. 온실 효과가 세지니까 뭐야? 평균 온도가 점점 높아져요. 그러니까 우리 여름이 이렇게 더워진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구의 대기의 지구 대기 속에 이제 이산화탄소량이 점점 많아지니까 온실 효과가 심해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지구 온난화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지구 온난화는요, 보통 이제 양성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인이 결과를 강화시켜서 그 결과가 다시 또 원인을 강화시키고 계속,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면 얘는 억제되는 게 아니라 계속 가속화돼요. 가속해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지 줄어들지 않아요. 즉 지구 온난화를 멈추려면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여주는 게 제일 베스트, 또는 이산화탄소를 빨리 제거시킬 수 있는 식물을 많이 심는다든가 하는 그런 게 이제 가장 베스트인데, 일단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제 지구 온난화를 우리가 이제 현재 겪고 있다라는 거죠.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지구 온난화. 자, 지구 온난화, 지구 에너지 순환인데, 일단 지구의 에너지 순환 먼저 좀 볼게요. 우리 지구는 에너지가 순환을 해야 돼요. 왜 순환을 해야 되느냐? 저위도, 적도죠. 적도 쪽에 에너지는 되게 남아요. 엄청나게 많이 남고, 고위도, 극지방이죠. 극지방 쪽에는 에너지가 적어요. 부족해요. 그러니까 적도 쪽의 에너지를 극지방 쪽으로 이제 이동을 시켜서 에너지를 순환을 시키고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비슷해지도록 이제 우리가 맞춰주는데, 그렇게 이제 에너지를 순환시켜주는 것이 1차 대기대순환, 2차 해류. 그러니까 공기가 1차적으로 순환시켜주고, 또 그러니까 해수, 물이, 바닷물이 이제 순환하면서 이제 에너지를 순환시켜준다 라는 거고, 대기대순환은 세 가지인데, 무역풍, 편서풍, 극풍 해서 이렇게 이제 적도에서 위도 30도, 위도 30도에서 60도, 극동풍 해서 이제 위도 60에서 극지방으로 부는 바람 있고, 우리는 이제 편서풍 지대, 위도 38도, 40도 쪽에 사니까 우리는 편서풍 지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 지구 대기대순환은 이렇게 30, 60, 극, 적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편서풍 지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무역풍 지대가 있고,
무역풍 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극동풍이랑 무역풍은 똑같아요. 바람 방향이 똑같은데 편서풍은 반대예요. 그래서 이제 요 편서풍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간접순환이라고도 하는데, 요런 이제 편서풍이 있고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이 이렇게 이제 우리 지구상의 이제 대기 대순환으로 이제 쭉 순환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표층 해류는 마찬가지로 이제 해수가 순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주변에 이제 쿠로시오 난류가 있고 쿠로시오 해류가 이제 쭉 올라가서 러시아 쪽에서 이제 그 알래스카 쪽 지나서 이제 미국 미서부 쪽으로 쭉 내려가는 이런 해수 순환에 의해서 지구 에너지가 순환을 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에너지 순환도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겠죠. 온난화에 의해서 지구 에너지 순환에도 변화가 일어나기도 해요.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엘니뇨 현상인데, 엘니뇨는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무역풍 있죠. 무역풍은 위도 0도에서 30도 사이에서 이렇게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무역풍인데, 이 무역풍, 그러니까 북동쪽에서 동쪽에서부터 이제 서쪽으로 불어가는 이제 바람인데, 요 무역풍이 약해지면, 원래는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불어야 되는 무역풍인데, 요 무역풍이 약해지면은 요만큼만 가고 말아요. 그러니까 쭉 끝까지 쭉 밀어줘야 되는 무역풍이 약해지면 조금밖에 못 가. 그래서 따뜻한 바닷물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여기에 멈춰요. 그러니까 태평양 동부 쪽에, 태평양 동쪽에 멈춰버려요. 그래서 이쪽의 온도가 상승하는 효과죠.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아시아 대륙 쪽까지 와서 이제 온도가 이제 올라가서 이제 비구름을 여기서 내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태평양 동부 쪽에서 그냥 비구름이 생성이 되고 여기서 비가 내려요. 즉 여기 아시아 대륙 쪽에 비가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리는 현상, 즉 뭐 가뭄이 드는 현상들이 이렇게 이제 엘니뇨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무역풍이 약해지니까 따뜻한 바닷물이 여기 서쪽으로 못 오고 동쪽에, 태평양 동쪽에 적체되어서 태평양 중앙과 동쪽에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을 이제 엘니뇨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에 엘니뇨가 되게 심해지고 있죠. 엘니뇨가 더욱 강하게 발달하고 심해지면서 원래 이제 더워야 되는 아시아 대륙 쪽에 원래 더워야 되는 시기에 덥지 않고 추워지는,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이 드는 현상들이 이제 발생을 한다. 이런 게 이제 좀 강하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태평양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아시아 대륙이에요. 아시아 대륙 쪽에 가뭄이 지속되고 동태평양 여기에 폭우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런 엘니뇨 현상이 있는 거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막화도 일어날 수 있죠. 자연적으로는 이제 엘니뇨의 발생으로 지속되는 가뭄 등의 이제 자연적인 원인도 있지만, 인위적으로는 뭐 나무를 잘라내는 벌채를 하거나 경작, 방목은 이제 뭐 양이나 소, 염소 뭐 이런 초식동물들,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짓거나 먹기 위해서 기르는 초식동물들을 이제 되게 다량으로 방목을 해서 풀을 뜯게 만드는 경우에 이제 이런 인위적인 원인으로 사막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 사막화 영향은, 이 사막화 자체도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켜요. 지구 온난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식물들이 이제 지구에 오는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고 그거를 이제 흡수해서 에너지를 저장을 해서 우리 소비자한테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가 그냥 지구로 바로 그냥 제대로 내리쬐는 거고 그 에너지가 어딘가로 전환돼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구에 적체되는 거예요. 그래 버리니까 이제 지구의 온도를 올리는 데 쓰게 되는 거겠죠. 그런 이제 지구 온난화의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에 있어요. 사막화도. 이런 이제 기후 변화가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고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우리가 시나리오를 짜고 어떻게 변할 것이다를 이제 우리가 요즘에 연구를 하는데 대책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진짜로 이산화탄소 증가를 막는 것밖에 없어요. 지구온난화를 막는 거 요게 이제 가장 일단 기본적으로 선행돼야 될 거, 지구온난화를 막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돼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데 제일 비협조적인 국가가 미국이죠. 실은 미국이 제일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일단은 모르겠어요. 미국이 협조적으로 나왔을 때는 지구온난화는 잡히겠지만 만약에 비협조적으로 계속 나오면 못 막을 거예요. 못 막고 아마 인류가 멸종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구 입장에서는 인간이 바이러스에 준하는 그런 존재이긴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인류는 어쨌든 답을 찾겠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아무튼 이런 기후변화를 막는 가장 첫 번째 일단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줄이는 거, 화석연료 소비나 이런 거를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인다. 이렇게 가장 큰 시나리오, 대책, 가장 큰 대책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활동을 안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요거 내용 바탕으로 수업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좀 더 필요한 자세한 내용들 설명 필요하면 할 거고요. 또 질문 있으면 수업 시간에 또 질문하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